네, 남과 북 사이에 30분의 시차가 났죠. 표준 시간 이제 다시 서울의 기준으로 통일이 됩니다. 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5월 중에 폐쇄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회담 내용이 오늘 또 공개가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북한이 그 표준시를 서울에 맞추겠다라는 내용부터 분석을 할 텐데요. 앞서 있었던 윤영찬 수석의 발언 먼저 정리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평화의 집 대기실에 시계가 2개가 걸려 있었다. 하나는 서울 시간, 다른 하나는 평양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를 보니 매우 가슴이 아팠다며 북과 남의 시간부터 먼저 통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조화와 일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이자 향후 예상되는 남북, 북미 간 교류 협력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겠다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그 처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될 때 만나는 시각이 아니 왜 9시면 9시고 10시면 10시지 9시 반에 처음 만나고 그다음에 회담은 또 왜 10시 반에 하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게 일단 처음에 평양 시간에 맞췄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10시 반이지만은 북한으로서는 10시고. 10시였고 그 판문점 분계선 그 군사 분계선 넘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죠. 9시였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시 환원하겠다. 근데 좀 찾아봤어요. 발표 이후에 찾아봤더니 북한이 2015년 8월 15일부터 지금 자기들이 많은 30분 늦었던 평양시를 썼는데 그때 사회 분위기가 북일 수교. 그래서 그때 2015년 당 중앙위원회 발표 내용을 보면은 친일 잔재 청산 차원이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연원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인 1908년도 우리가 동경 127.5도 그러니까 그린치 천문대 기준으로 해서 사용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제 강점기가 1910년이 시작되는데 1912년부터 총독부가 지금 사용하는 동경 135도 기준의 표준시를 맞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 얘기를 하면서 주체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2015년 8월 분위기에. 그러다가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여러 가지 남북 교류에 좀 뭐 우리가 개성공단 입경 출경할 때도 시간차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하면서 표준시로 맞추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서울 표준시는 국제사회가 우리가 일본하고도 같은 시간대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말했던 어떤 이것이 의미 부여를 하면 이제 북일 수교의 어떤 긴장 완화라든가 이런 함의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대를 보통 1시간대로 나누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북경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뭐 1시간 늦고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30분간 단위로 쪼개는 국가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외도했던 아들이 돌아온 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북한이 우리랑 같은 시간 쓰다가 30분 차이를 뒀는데 이거 그야말로 그들 나름으로는 주체 사상의 아주 뭐 절실한 그 어떤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중에 이제 명분이 왜 우리가 일본의 시간을 따르느냐. 그게 이제 이승만 정부 때도 이제 거기에 그런 의식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 이것을 시간까지도 이념과 관계져야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죠. 사실 동경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거 서울 시간이라고도 생각하면 그렇죠. 그만이에요. 예. 그건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게 그 시간이라는 게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영시로 잡아가지고 세계를 나눠서 하는데 그 당시는 세계를 주도한 나라가 영국이었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정했는데 그 다음에 세계적인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 그대로 지켜온 거죠. 근데 이제 북한은 그거마저도 인위적으로 주체 사상을 내세워서 일본의 이런 거 따라갈 수가 없다. 그렇다고 또 1시간을 늦추면 중국하고 같아지니까 중국에 또 의존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보면.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제가 좀 약간 좀 웃음이 나오는 게 그 시간을 통일하자고 제안했다고 아까 윤영찬 수석이 얘기하시는데 예.
제안한 게 아니라 자기네가 그냥 맞추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표현이 자기네가 바꿨으니까 다시 돌아오기로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하는 거다. 이게 앞으로 뭐 지금 판문점 선언이 잘 되면 경협도 돼야 되고 그럼 네. 우리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지원하려면 그렇죠. 네. 경제적인 거는 시간이 맞아야 되잖아요. 자, 몇 맞습니다. 시에 도착합니다 하면은 네. 또 30분 계산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염두에 뒀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서로 소통하는데 훨씬 더 편해지고 자칫하다가 30분 동안 어긋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말 소모적인 어떤 행태였는데 그런 걸 다시 국제 표준에 맞춰서 돌아온다고 하는 거는 저 리설주 여사가 와서 저녁 먹은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국제사회 표준에 이제 순응하기로 했다고 하는 아주 절실한 표현이자 또 다른 의미로는 저는 2015년에 북한 평양시를 만들어 가지고 김정은이 이제 두 개의 한국 정책으로 가는구나. 이제 건드리지 말고 서로 간섭하지 말고 완전히 독립해 가지고 다른 나라 남처럼 지내자. 이런 식으로 저는 가는 표현이라고 봤거든요. 예. 근데 요번에 이제 다시 통일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시계가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판문점에서 군사분 개선을 넘어가면 바로 이게 30분이 바뀌나 봐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한 시간이 9시 1분이었는데 그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취재를 하던 기자가 8시 31분에 도착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왜냐하면 그 평양 군사분계선 넘쪽에 북한군 전방군인들도 다 고위 장교들은 북한이 만든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동안 쭉 알려져 있었고요. 과거에 우리가 삐삐도 북한군 장교들은 차고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기지국에서 전파 통제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이제 앞으로는 발생을 안 하겠죠. 예. 자, 일단 시간부터 통일을 해놔야 그 다음부터 뭐 하나하나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더 큰 관심을 끄는 거는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그 풍계리로 알려진 북부 핵실험장 폐쇄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는 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핵실험장 폐쇄를 5월 중 실행할 것이라며 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와 언론인들을 조만간 북한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 못 쓰게 된 것을 폐쇄한다고 하는데 와서 보면 알겠지만 기존 실험 시설보다 더 큰 2개의 갱도가 더 있고 이는 아주 건재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자, 이번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때 비핵화에 관한 그 합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조금 구체적이지 못하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두 정상 간 대화에 이 부분이 포함됐다는 것을 오늘 공개를 한 겁니다.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지는 그 어떤 진정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구체성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행위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환 기자, 지금 갱도가 뭐 한 4개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발언대로 보면 우리가 이제 6차례 핵실험을 하면서 그 38로스나 상업용 위성 사진을 보면 어디 뭐 이렇게 해서 한 4개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 지금 주장대로 하면 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 추론할 수 있는 거 보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이 이제
저기 위치가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거든요. 그리고 예. 산 이름은 만탑산, 해발 2,205m, 아주 오지죠. 아주 오지 중에 오지인데 그 중에서 산 정상에서 너머의 사진이 잘 공개된 적이 없었어요. 아. 그 주변에도 이 1,000m 이상 높은 산들이 굉장히 빼곡히 들어싸 있는데 예. 이것이 독립된 산이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함북지방이 원래 산이 험준하잖아요. 그런데 추론컨대 저 발표 이후에 몇 군데 취재를 해보니까 그 너머에 그 쉽게 말해서 위성이 삼팔로스 사진이 안 안 나오는. 찍히는 위성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 산등선 어디 계곡 너머로 혹시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정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더 크고 두 개가 더 건재한 것이 남아 있다. 그 전자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곳에 어디 갱도를 파지 않았느냐. 왜냐하면은 갱도를 1998년도부터 파가지고 1차 핵실험 2006년도까지 8년을 팠고 그 이후에도 계속 팠거든요. 그래서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역추론이 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북한이 핵실험장 폐쇄한다고 하니까 중국 그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뭐 이미 핵실험의 수명을 다 한 거다. 지난번에 한번 거대한 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폭발은 진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도 더 건재한 거, 더 큰 거, 이게 2개나 더 있다는 걸 또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실험한 게 2군데에서밖에 안 했어요. 첫 번째 실험은 1차 갱도라고 그러고 2차 갱도에서 연속 5번 같은 곳에서 5번 했기 예. 때문에 최소한 2군데가 그거보다도 2차 갱도보다 더 크고 더 또 건재한 갱도가 있다. 와서 직접 봐라. 있는데 선의로 폐쇄하는 거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좀 주목하는 게 지금 폐쇄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본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폐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폐기하고 폐쇄는 다른 다른 거거든요. 거죠. 닫아놓는 것과 못 쓰게 하는 건 폐쇄는 다르죠. 셧다운, 그러니까 문을 그냥 걸어 잠그는 나중에 건, 열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열으면 다시 쓸 수 있는 건데 과연 이걸 폭파시킬지 그 폐기라고 해야 폭파시켜서 다시 쓰려고 해도 못 쓰는 이른바 불능화보다도 더 넘어서는 그런 폐기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지금 윤영찬 수석도 지금 폐쇄라는 말을 쓰는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에서 폐기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게 혹시 후퇴한 건가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과 미국의 전문가하고 언론인 초청한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사실은 저거 전문가들은 IAEA에 있는데 IAEA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또 NPT에 복귀하고 이런 행동을 해야 더 그럴듯한 건데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북한의 행동을 좀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실험 안 하고 실험장 폐쇄하는 거지 프로그램은 계속 돌아가고 우라늄 농축 계속하고 있고 또 원자로도 아직 돌아가고 있고 핵폭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미사일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동결시키고 내용을 공개하고 사찰받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게 예.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하겠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저기서 우리가 굉장히 김정은의 의지가 굳구나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미진한 게 있다. 근데 하지만 어찌 됐든 지금까지 뭐 핵과 관련해서는 우리 남한 정부랑은 얘기도 안 했었잖아요. 네. 이거는 북한이랑 한 얘기고 우리랑은 아예 얘기도 없었던 그렇죠. 북한이 지금 우리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네. 핵실험장을 폐쇄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걸 우리 언론에도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이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진정성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 점이 잘 추론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으로서는 장거리 미사일 쏘지 않겠다. 그것도 뭐 폐기나 모른 건 아니에요. 실험 안 쏘겠다. 그 다음에 실험을 하지 않겠다. 그 증거로서 투명성 있게 실험장을 폐기하겠다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나온 얘기는 그래서 뭐 그거 뭐 대단하냐. 이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쓸모없는 핵실험장 폐기하는 거고 지금 계속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뭐 핵을 포기한다거나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볼멘 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나오고 있고 사실 미국에서 미국의 여론이 중요하잖아요. 미국의 여론이 중요한데 그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가 없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높지 않은데 민주당에서는 트럼프가 하는 건 웬만하면은
그냥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북미 대화조차도 미국 내부에서는 지식인 사회나 언론에서 글쎄 그게 되겠어? 아, 북한 맨날 속였는데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면 미국에서 야, 김정은이 정말 확실한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여론이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통해서라도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게 뭔가 자기네들이 하고 있다는 걸 한국도 저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하는데 미국도 좀 언론은 각성해라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그 관련해서 다른 질문은 좀 이따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폐쇄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각국마다 조금 그 문을 닫는 방식도 좀 다르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 사실 이제 그 문제 지금 홍 박사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렇게 그 좀 비핵화 과정을 보면요, 지금 이제 문 셧다운 폐쇄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불능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최종 단계가 폐기인데 윤영찬 수석이 하면 아무래도 그냥 어떤 단어의 중요성을 잘 구분하지 않았겠냐. 왜냐하면은 윤영찬 수석 발언을 그 문제 삼는 것이 그 사실 우리 20일 날 전원회의 발표 이후 때 우리 언론이 혼용해서 썼어요. 사실은 우리는 큰 의미 부여를 안 했는데 지금 홍 박사님 말씀대로 북한의 이춘희, 북한의 대표적인 여자 앵커 이춘희도 공식 발표할 때 폐기라는 용어를 쓰긴 썼습니다. 예. 이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다음에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2008년도에 영변 냉각탑 우리 미 CNN이 생중계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쇼였다라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이 있는데 저기 이제 나머지 갱도들이 문제가 있는데 방사능 누출도 했는데 저기를 그냥 폭발 방식은 좀 곤란하겠죠. 예. 엄청난 양의 폭발.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방식은 노천변이 많았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어마어마한 양의 콘크리트를 넣었거든요. 근데 저기는 이렇게 갱도가 석탄 갱도처럼 단일화된 것이 아니라 방사능 유출을 막해서 지그재그 방식이니까. 예. 다른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엄청난 양의 물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엄청난 양의 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앞부분을 엄청난 두께의 수십 메다의 두께로 콘크리트로 밀봉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 방식이 유리할 수 있고요. 사실 그 다른 남아공이 일부 핵실험장을 할 때 물을 붓다라고 그럽니다.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아예 물이 이렇게 밀폐된 상태로 해서 그 물을 빼내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역시 5월 중에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IAEA 사찰단이 2002년도에 철수를 했거든요. 그 예. 이후로 사실상 상주하는 형식으로 가면 더더욱 좋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그동안 그 판문점 선언에 비핵화가 사실 맨 앞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저 밑에 들어가 있었고 완전한이라는 말 정말 그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그 북한한테 그 말을 쓰라고 하는 게. 근데 어찌 됐든 넣은 것까지는 의미가 있지만 근데 좀 구체성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냥 거기서 끝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 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던 뭔가 더 구체적인 게 있었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예. 두 분이 40분 정도 아무런 주변 배석자도 없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새소리만 들리는. 거기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엄청나게 전 세계의 그 어떤 협상력을 지금 제고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시진핑 주석이나 아베 총리도 우리 대통령 만나고 싶어서 아마 안달일 그렇죠. 거예요. 뭘 했대요? 이런 거 그리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전화 통화는 했지만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40분 동안 얘기했던 얘기를 다 해줬지는 않았고 예. 조금씩 풀면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도 마찬가지죠. 협상력이 굉장히 이제 증진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 완전한이란 단어 그거만 공란으로 놔두고 한 100분 동안 그 얘기만 이제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완전한 자를 들어간 건 다행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부분도 아니고 뒤에 부분에 항도 아니고 목에 아주 저 조그만 부분으로 뒤에 있는데 완전한 자가 들어갔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또 목표로 공유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목표라 하는 것은 그쪽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고 예. 뭐 몇 년까지 날짜도 안 박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위해서 매우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적으로 이 정도면 좋은 합의다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죠. 예. 제가 한 두 개 하지만 짧게 시간이 없어서요. 일단 네. 이 내용을 왜 합의문에 담지는 않았을까요? 합의문에도 이 내용이 있었으면 어떤 더 내용? 어떤 그러니까 그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북부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이거를 공개하겠다. 이거를 합의문에 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아마 북한 측에서 이런 것까지 한국하고의 합의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우리의 단독적인 선의로 하는 거고 미국하고 협상할 사안인데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예. 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도 이게 한반도 평화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합의서에 나오는 것이지 사실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하고는 별로 상의하고 싶지 않은 사항인데 해준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 그 전문에 짧게 말씀 그 판문점선언 전문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전문 두 번째 문장에 남과 북은 북남과는 물론 모든 해방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은 뭐냐면 외국입니다. 외국과의 약속을 지키겠다. 이것이 기존의 여러 가지 뭐 국제 규범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겠다. 이런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지금 이행을 안 하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역으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단어가 어려운 단어를 썼죠. 예. 북한하고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사실 전문을 유심히 보면은 모든 해방과의 약속을 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핵 그 시설 실험장 그 문 닫는 거 이게 뭐 폐기인지 폐쇄인지 뭐 불능화가 중간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복잡한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대가 되는 건 뭐냐면 마지막에 그 최종 그 목표 북한이 아예 핵도 못 쓰고 과거 핵도 버리고 이제 그런 단계를 뭐 10이라고 하면 막 100이라고 하죠. 워낙 단계가 많으니까 100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1, 2, 3 내놓고 뭐 했다라고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1, 2, 3 그러니까 지금 뭐 그전에 쓰던 거 문 닫고 ICBM 안 쏘고 이런 얘기를 해놔야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 그래도 한 20, 30 단위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 단계가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 금년 초부터 한 걸 쭉 보면은 아예 핵 대화는 안 하겠다 해서 조건부지만 조건이 맞으면 포기할 수도 있다. 조건부 포기 의사를 밝힌 거고요. 그 다음에 대화가 되는 동안은 실험은 하지 않겠다. 장거리 미사일하고 핵실험은 안 하겠다. 해서 이제 실험은 안 하겠다. 그래서 그 실험장을 그 증표로서 투명성 있게 폐기하는 걸 보여주겠다. 거기까지 왔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온 거는 뭐냐면 100이라면 100까지 갈 수도 있다. 그게 완전한 비핵화죠. 한 50까지 합의했으니까 너네는 만족해라가 아니라 100까지 갈 수도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라고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00까지 간다고 약속을 하고 왔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핵 폐기장의 그 폐기까지 그리고 그것도 또 투명성을 보이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와 언론인을 초청한다. 그거는 한 100 중에서 한 20 정도까지는 가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80은 남았지만 100으로 갈 수도 있다는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 남북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도면은 나머지 80을 내가 하고 노벨 평화상을 한번 노려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가운데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들 입장에서 시청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는 개인의 왜 자기 얘기하면은 아이고 내가 뭐 그거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그래픽으로 잠시 뒤 준비가 될 것 같은데요. 대화를 해보면 내가 핵을 겨냥하거나 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불가침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갖고 어렵게 살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의 이런 얘기를 해줄 때 이 사람이 진짜인가 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단어를 유심히 보면 두 가지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핵 만들어 거는 당신들 미국이 우리를 그동안 괴롭혔기 때문에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거 없애고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북미 수교 해달라, 불가침 약속을 해달라라는 전제가 하나 깔려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나는 이미지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볼 때 부드러운 사람이다. 우리는 그 다음에 대결의 역사를 종지부를 찍겠다라는 본인이 표현을 했어요. 예. 그 정상회담. 해서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진정성을 드러내겠다. 그러니까 그 의지를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을 한 방식이 되겠죠. 어젯밤에 양 정상이 75분을 통화했다라고 그렇죠. 하면요. 예. 통역 빼놓으면 정확히 40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이 단독으로 얘기했던 얘기를 거의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한테 다 거의 전달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임종석 그 준비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계속했었어요. 북한에 대한 정성을 공을 들이는 걸 1이라고 하면은 미국에 공을 들이는 거는 3이다. 이거는 과거 통독 과정에서 헬무트 콜 수상이 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 통독이 될 때 1년 동안 당시 아버지 부시를 무려 8번을 만났습니다. 공을 들여야죠. 미국이라는 현실적으로 세계 최 광대국이 보증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문재인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역시 그 서훈 국정원장이 밤에 일본으로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과정은 보면은 사실은 당시 독일 때 영국 대처 수상이 굉장히 반대했죠. 대리인을 시켜서 갔던 그 모델이 딱 맞아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서로 만나서 그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을 할 것 같은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지금 그동안의 입장과는 달리 기대감이 아주 높아 있거든요. 75분간의 대화. 네. 그 대화에서 어떤 얘기가 구체적으로 좀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까? 무엇보다도 뭐 그 40분 동안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최고의 서비스죠. 전 세계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해주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아마 북한의 핵 문제가 대부분이었을 거기 때문에 김정은이 정말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북한도 핵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미국에 대해서 아직 그 완전히 신임하고 있지는 못하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 정말 김정은에게 그 신뢰할 수 있는 체제 안전 보장을 제공해 주는 것만 김정은에게 설득한다면 포기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진짜로 그러냐? 진짜로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제가 만나보니까 이 얘기가 들어가는 그런 거잖아요. 얘기가,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사실 김정은을 어느 정도 좀 핵 문제에 있어서 보증을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딴소리 하면은 정말 한미 관계가 좀 이간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하도 많은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뭐 이게 김정은의 진정성이 없으면 회담장 박차고 나오겠다, 정중하게 나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서로 간에 약간의 그 불신이 진짜 요번에 융합이 돼서 불신이 해소되고 진짜 완전한 비핵화하고 체제 안전 보장이 될지, 그 과정에서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서로 간의 의견차를 최대한 좁히는 가운데 두 사람이 만나도록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시간도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게 6월 초쯤 만날 줄 알았더니 지금 3, 4주 내에 만난다니까 5월 셋째 주쯤에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께서도 아마 한 두세 번 더 미국을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김정은에게 40분 동안 한 얘기를 다 해주더라도 요번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합의가 나와서, 그리고 그 합의에는 적어도 완료 시점, 그 다음에 사찰 검증, 신고 사찰 검증, 그리고 이제 사찰하는데도 그냥 사찰이 아니라 원하는 곳을 사실상 마음대로 가서 볼 수 있는 그 정도 사찰만 된다고 하면 진짜로 우리는 그렇게 머지않아서 통일의 기회까지 맞을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러나 실패하면 또 엄혹한 또 한반도 위기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건건일척의 북미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사실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도보다리 위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 만났을 때 미국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 입장만 얘기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그럼요.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중재자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진짜로 핵을 포기한다면 여기 지금 합의문이 4장이잖아요. 4장 이거 북미 간의 정상회담 파탄 나면 거의 못한다. 따라서 그러나 이게 성공하면 시진핑이나 베트남처럼 주민들에게 이렇게 할수 있다. 환영을 받으면서 장기 집권할 수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예. 알겠습니다. 장기 집권이라는 얘기는 안 해도 장기 북한 집권이라고 체제가 하면 많은 국민들이 싫어하시겠죠. 예, 북한 근데, 체제가 잘 예, 안정될 수 체제가 있다. 선의의 경쟁을 해보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었겠죠. 네, 시간 강의서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김주한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